판교밸리자이는 강남과 판교 지역의 더블 생활권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하여 있기에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지역이죠. 판교밸리자이는 성남 고등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서는 민간 분양 매물로서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대 높이 14층으로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타입의 경우 60MEA 타입이 271가구, B타입은 65가구, 84타입이 14가구 등으로 총 350세대가 공급이 되고 오피스텔은 가점제가 아닌 전부 추첨제로 이루어지는데 59타입이 155실, 84타입이 127실 해서 총 281실이 분양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C3 블럭은 84타입으로만 52실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거주지역 상관없고 누구나 청약 가능하고 전매 제한은 100세대가 넘게 공급되는 C1, C2 블록은 소유권,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고 C3 블록은 공급 물량이 100세대 이하이므로 분양받은 후 즉시 전매 가능합니다. 서울 포함 조정지역의 오피스텔은 분양 규모가 100세대 미만이어야만 전매 제한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 C3 블록에 청약 넣는다는 사람이 많아서 경쟁률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이 뜨게 되면 언제 전매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 가능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판교밸리자이는 전반적인 분양 평수가 중소형대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집값이 높게 형성되는 편이라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평수가 다소 컴팩트한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느는 것이 요즘 추세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교밸리자이의 경우 24일 공고가 뜰 예정이라는데 29일 날 난다고 하는 살도 있습니다. 그럼 청약일은 1월로 미뤄지겠죠. 1. 입주자 모집일 20년 12월 24일 예정. 2. 견본주택 개방 20년 12월 25일 예정. 3. 특별 공급 청약 21년 1월 초. 4. 일반 공급 청약 21년 1월 초. 5. 당첨자 발표 21년 1월 중순. 6. 예상 분양가 평당 2천만 원 내외. 7. 입주 예정일 2023년 1월. 아파트의 경우 성남당의 청약가점 65점 이상은 60타입 당첨 가능성이 많으니 도전해보시고 84타입은 지원자가 항상 많아서 84는 가늠할 수가 없네요. 또한 84타입은 14가구 중 6기구만이 일반 분양 세대이므로 경쟁이 치열하여 청약점수 70점 이상은 되어야 기대를 해볼 만한데 자신할 수는 없겠네요. 아파트는 이런데 함께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오피스텔 84타입은 분양가 10억 선, 59타입은 7억 선으로 나온다는 주변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분양 공고 전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은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아무튼 분상제에 걸린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 분양가가 높지만 84형 오피스텔은 입주 시기에 2에서 3억, 59형 오피스텔은 1에서 2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생길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59타입보다 삼룸인 84타입이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이든 똑같은 형상입니다. 청약 가점이 모자 FKS 분들은 판교밸리자이의 오피스텔 분양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피스텔 투자의 장점 1.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이 없거나 전매 제한이 아파트보다 짧다. 2. 오피스텔은 청약 시 주택에 포함이 안 된다. 3. 오피스텔은 실거주 의무가 없다. 4.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재당첨 제한 기간이 없다. 아파트가 10년 전매 제한이라면 입주 시점에 15억 되고 20억이 된들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아파트보다는 전매 제한이 없거나 전매 제한이 짧은 오피스텔에 투자하여 단 기간의 수익을 챙겨나가면서 자금을 모아나가시면 되고 오피스텔은 청약 시 주택이 포함이 안 되니까 아파트 청약 가점을 쌓아서 좋은 지역의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재테크가 없겠죠. 오피스텔은 입주 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사용해도 그거랑 상관없이 아파트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죠. 오피스텔은 취득세나 재산세를
중과할 때는 1주택으로 잡히지만 아파트 청약할 때는 주택으로 잡히지 않고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것을 다 넣을 수 있으니 이 점은 가장 큰 장점입니다. 투기지구, 비투기지구와도 상관없이 오피스텔은 청약 시 주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또한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등기 후 바로 오피스텔을 전세로 돌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세금 받은 것으로 대출 받은 것을 전부 갚아버릴 수 있어 자금 회전을 빠르게 돌릴 수 있습니다. 또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재당첨 제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곳에 청약 당첨이 돼도 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잘 선택해서 투자하려면 1. 지가가 높은 지역인 역세권 오피스텔을 선택. 비역세권보다는 역세권이 당연히 좋다는 것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교통편이 좋은 오피스텔이 가장 선호됩니다. 2. 1군 브랜드 오피스텔 선택. 저번 편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오피스텔을 청약하시려면 1군 브랜드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습니다. 꼭 대형 건설사가 공급하는 브랜드 복합단지에 투자하시면 오피스텔의 상품성이 우수하고 집값 상승폭도 크기 때문에 1군 브랜드 선택은 필수 요소입니다. 3. 건설사에서 아파트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지은 오피스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이 있거나 커뮤니티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면 더욱 좋죠. 요즘 대형 오피스텔은 거주자를 위한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4. 오피스텔 주변에 아파트 주거지가 많은 곳. 학교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주거 편의시설이 있는 곳,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이 근접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런 오피스텔 선택하시면 이상이 없죠. 강남에 빨라 가냐에 따라 집값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시면 투자 실패는 없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전용 59는 아파트 25평이 아니라 18평 정도 되고 전용 84는 아파트 25평 정도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6에서 7평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 오피스텔로 나온 것뿐이지 쓰이는 자재나 벽면 구조가 아파트랑 거의 흡사합니다.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이질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끝으로 오피스텔 투자 시 주의할 점은 수익형 원룸은 절대 쳐다보진 마시길 바랍니다. 원룸 오피스텔은 건물이 노후화되면 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을 청약하는데 원룸이 많이 껴있는 단지도 피하는 게 좋죠. 원룸뿐 아니라 1.5룸 복층형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상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는 월세만 받으려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 차익까지 함께 얻을 수 있는 1룸 이상의 오피스텔이 한마디로 장땡이죠. 내용 참고하셔서 성공하는 투자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